네, 오늘 FOMC를 소화하며 사실상 양 지수는 소화를 한다기보다는 다소 체한 양상에 가깝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다소 체해서일까요? 그 아래 업종과 섹터가 전반적인 획일화된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이 개별 종목 장세, 개인 플레이가 짙은 양상입니다. 의료 AI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섹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 바로 정책 지원이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유엔 총설에서 AI 글로벌 포럼을 열겠다 하는 AI 섹터가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일 법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의료 AI 섹터는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주인공이 되어 개별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미국의 AI 심장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울트라 사이트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셀바스 헬스케어는 2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함께 그룹사인 셀바스 AI 역시 동반 상승을 보이며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 AI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조정 구간을 다소 함께 지나고 있더라고요. 딥노이드, JLK 각각 1%, 4% 하락하고 있고요. 뷰노, DR텍도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루닛은 상승 반전한 모습을 보이며 0.7%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올 들어 37%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기간의 급등에 차익 매물 출회가 계속해서 조정 구간을 지속되고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상단 어제 종목에도 올라와 있기도 했죠. 고수님들 오늘의 조정 구간 어떻게 의료 AI 섹터 매수 기회로 체크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개별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이제 22%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있지만 이 이슈 외에 뭐 다른 요걸 촉발시킬 만한 뉴스가 있었나요, 박소 교수님? 일단 저는 울트라 사이트는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요?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만나봐서 이 회사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회사예요? 울트라 사이트는 이제 와이즈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세계 5대 그 기초과학 연구소인 와이즈만하고 이렇게 그 와이즈만이 직접 만든 회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AI를 가지고 심장에 좀 특화해서 이걸 이제 판별하고 판독하는 그런 AI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일단 그 인증,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C라든지 영국의 UKCA라든지 이런 승인을 했는데 7월에는 이제 그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셀바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해외 판로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7월쯤에는 그래서 울트라 사이트에 셀바스 쪽에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어져서 이번에 그 조인트 벤처까지 만들어지니까 네. 이제 구체화되는 거는 진짜 이제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네. 어쨌든 관련한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매기가 쫙 확산되는 그 관련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뜨겁게 만드는 이슈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제 일부 종목에 좀 국한된 급등이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 최근 움직임 좀 보면은 많이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반적으로는 일단 개별적인 이런 호재들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워낙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종목별로 상이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급락했었던 부분에서 그 유상증자 이슈였었죠.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미 사실은 유상증자 이슈는 이제 8월 달에 이미 다 공시된 내용인데 이제 그게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 좀 어제 좀 급락한 부분이 오늘은 좀 살짝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종목들 뭐 뷰노라든지 JLK,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이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에 관련 전반적인 이야기 좀 같이 해드려도 괜찮겠죠? 네.
기존에는 사실 조금은 좀 의구심이 좀 들었었던 부분이었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는 실적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올 초부터 강하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습니다. 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초 대비해서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었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쉬어가는 구간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의료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의료 AI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 의료진들의 전문가 실수 방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로봇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입니다. 그에 대한 시용이라고 불러요? 시간과 비용? 아니요,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용. 줄임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시간과 만들까요? 시용? 시용? 시용 괜찮네요. 시간과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네.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 우리나라는 의료 AI를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미국은 FDA에서 인허가를 내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부분이 더 단축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진입을 빨리 시킵니다. 선 네. 진입 후 평가하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들어와서 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좀 더 빨라졌다라는 부분이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부터 이제 내년도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의 조정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단기적인 개별 모멘텀들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섹터 전체로는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좀 너무 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섹터에 대한 부분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AI 연평균 성장률이 2026년까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한 4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AI 시장 자체는 네. 30%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2차 전지의 성장률이 30%대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맞먹는 수준이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좀 주가에서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종목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또 시장을 오래 봐 오셨으니까 의료 AI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물론 그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뭐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실적이 찍히지 않은 이런 테마성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염정고수 의견에 아주 극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왜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무조건 질러야 된다. 아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의료용 AI 사업에 대해서. 염정 교수님도 약간은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아, 해주셨거든요. 그럼 비슷한 결입니다. 음. 들어주세요. 경청 좀 해주세요. 결함이 있었던데요. 네네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주가 움직였던 주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해서 그 보험사도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의 이제 대장주인데요.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의료 AI 관련해서 선두적인 기업입니다. 일단 분위기 만들어줬고요. 예,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의료 AI를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성장 산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국내는 제도상으로 원격 진료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되죠. 일본도 가능합니다. 일본도 돼요. 네, 그래서 의료 AI 지금 현재 그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병원에 이제 100개 정도 되는 종합병원 규모의 이제 병상에 위태로운 환자들이 이제 한 5,000명 네, 내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심전도 뭐 등등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쵸. 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24시간 이내에 뭐 심정지가 올 것 같다. 또는 뭐 어떤 이상이 있을 것 같다. 이 데이터를 병원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병원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100개 정도 되는 종합병원 규모에 다 깐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아직은 이게 시장의 초기 단계이고요. 그리고 박고수에게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가 저는 벤처의 스타트업 수준에서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규모입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매출 면에서는 네. 이제 뭐 한 그 200억, 300억 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근데 앞으로의 이제 그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이제 그 향후 AI에서 성장성이나? 인증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셀바스 쪽에서 여기를 같이 손잡은 이유는 셀바스가 혼자서 뭐 FDA를 승인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영국을 뚫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가 먼저 인증을 다 받아놓았으니까. 그러네요. 미국 FDA 승인 네. 획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쪽을 조인트 벤처로 만드는 거라서 연결해준다. 네, 그러면 셀바스는 이미 실체가 있고 울트라사이트는 이미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증을 받은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결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료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되 네.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재료 가치를 떠나서 단순하게 테크니컬하게 주가를 판단할 때에도 추가 흐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 단 재료 가치만을 믿고 이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네.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성장성이나 앞으로 열려 있는 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죠. 단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그렇죠.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기업 가치나 시장의 성장성을 두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기업 가치를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이미 좀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뭐 이미 뭐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완전 턴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우리가 뭐 가치를 평가하고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구간이 아닌 거는 맞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다. 그러나 늘 얘기하듯 테마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의료 AI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정일 네. 교수님은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순고를 때가 됐고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일단 아까 저기 교수님 김대중 교수님하고 비슷한 거 하나는 그 국내 마켓이 크지가 않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네. 지금 금리가 아직은 계속 오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린다는 것이 내년 중후반으로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슈는 이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선정하든 PS를 선정할 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20-30% 깎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리고 좀 시장이 지금 넘버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넘버하고 내러티브에서 넘버 쪽으로 지금 기울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FOMC 미팅 이기 전부터 한 몇 주 그랬어요. 넘버라면 실적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을 좀 실적이 나올 때 되는데 확인하고 싶고 네. 원래 기대했는데 확인돼야 되고 이러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내러티브 중심에서 좀 수급이 좀 일로 가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디펜시브 스타 아까 이런 가지 유틸리티 이런 저기 은행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넘버 나오는데 왜 안 갔어? 이러면서 넘버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이 내러티브 쪽으로 확 붙기가 단기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걸 감안해서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빠지거나 안 오른 종목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한솔 케미칼 말씀드렸는데 아까 16만 얼마 얘기한 거는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있는 주가 편해요. 목표 주가 있으면은 넘버가 나오거든요. 넘버가 나온 주식은 목표 주가에서 한 30% 까고 들어가면은 주가가 오른 상태가 아니면은 접근할 때 좀 편리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넘버 중심으로 간다면 지금 요거 의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엊그저께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는데 애널리스트가 네. 의료기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근데 그게 꼭지였어요. 어저께 나왔을 네. 때 FOMC 미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단 식사한 건 아니더라도 확인하자는 심리가 있다. 요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실적을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형성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또 다음 달 되면 바로 이제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그러니까 숫자가 지키지 않는 기업들보다는 숫자는 지키는데 여전히 주가가 내려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시장의 수급이 몰려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김장렬 고수는 숨 고를 때 됐다. 김대중 고수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박수호 고수는 호재성 뉴스보다는 실적을 보자. 염정 고수는 의료 AI, 정책 모멘텀과 규제 완화로 구조적인 성장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 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